네, 안녕하세요. 연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파일이 있어요. 어떤 파일이냐면,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견적서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견적서 이미지 파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로 작성되어 있건, 기본적으로 PNG 파일로, 또는 JPG 파일로 작성되어 있건, 이 견적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이 그림 파일이요. 지금 PNG 파일이니까요. 이 파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받는 사람 또는 날짜 또는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출을 해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여기 보여드렸던 우리 원드라이브에 엑셀에다가 거래처명, 그 다음에 견적일자,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추출해내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플로우 개념이죠. 그래서 AI 모델을 우리가 실습을 시켜서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자, 이러한 그 이미지 파일에서 뭐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를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녀석을 플로에다가 저희가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서 결과를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미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웃룩에서 메시지 이미지 파일을 이제 견적서라고 하는 파일이 첨부되는 내용으로 보낼 거고요. 제 오피스 365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음과 같이 견적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목에 견적서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첨부된 파일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아까 보셨던 우리 원드라이브에 해당되는 내용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메일을 보냈고요.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가셔서 제가 이미 정의해 놓은 메일이 오게 되면 어떤 메일에서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견적서 이미지 파일을 처리해서 해당되는 거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자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성공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원드라이브에 가서 견적서에 대한 부분 AI 견적서라고 하는 녀석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명, 그 다음에 견적일자, 그 다음에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이 완성된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메일을 한번 또 보내볼게요. 새 메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견적서라고 그냥 할게요. 견적서 그 다음에 111 그 다음에 견적 파일에서는 아까 보셨던 요 내용이 아니라 다른 파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번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을 새로 고침해서 제대로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연결가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I 기능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자동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이 AI 빌더에 대한 부분들이 개체를 인식하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영문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한글도 지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복잡할 거 없고요. 정말 간단하고 빠르고 아무리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길어봤자 한 10분 이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던 우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직접 이제 만들어 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원드라이브의 엑셀 파일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집계할 내용들의 리스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온프라미스 버전 설치형 그러니까 엑셀 버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내용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를 표로 만드시려고 하시면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테이블의 약자인 컨트롤 T를 누르시면 되지만 자, 원드라이브 내에서 즉 온라인의 엑셀 상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웹브라우저 상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새로운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내부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테이블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표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점. 일단 먼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공간인 이 표를 원드라이브에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물론 쉐어포인트에다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이번 예제에서는 제가 원드라이브의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드라이브 엑셀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습을 시켜야 되죠. 즉 인공지능의 기능을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왼쪽 메뉴에 보시면 AI 빌더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AI 빌더에 보시면 첫 번째 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AI 빌드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개체를 감지한다든가 개체 감지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미리 만들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대충 이제 개체 감지라고 하는 게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고 뭐가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한 개체들을 제가 뽑아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소매점 선반에서 해당되는 개체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또는 특정 사진에서 브랜드 로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카테고리 종류별로 사진을 올려놓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일단 저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종류를 카테고리를 이제 빌드를 하기 위해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양식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활용해서 AI 빌딩을 해야 되는 모델을 하나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AI 학습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유저가 어떤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 샘플들에서 어떠한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보여주면 시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녀석이 학습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새로운 어떤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AI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솔루션이건 간에 보통 이러한 이제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똑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양식 처리를 선택해서 저는 견적서라고 하는 모델을 AI 모델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견적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양식에서부터 우리가 뽑아내는 거니까 양식에서부터 우리가 뭘 뽑아내야 될지 뽑아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 목록이라고 하나를 만들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견적 일자, 그 다음에 견적 금액.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그 다음에 견적 일자, 견적 금액 이 세 가지를 뽑아낼 거고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뽑아낼지에 대한 리스트, 목록들을 정의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가셔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그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원소스가 되죠. 그래서 새 컬렉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컬렉션 추가를 누르시면 PDF 파일 또는 JPG, PNG 파일의 최대 50메가 그리고 총 50페이지, 그죠? 5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들어가고요. 문서를 추가해서 저는 로컬에서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 파일에 들어가 있는 칸투소 예제 파일의 png 파일, 즉 이 5개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문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5개의 문서가 올라가게 되고요.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럼 5개의 컬렉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분석을 시킵니다. 이 녀석한테. 자, 내가 올려준 이 양식들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내장되어 있는 AI 기능, 즉,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문서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뭐 문자로 쓰여 있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통 일반적인 양식은 똑같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지정된 위치,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똑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문서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5개를 제가 올려준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AI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이 끝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각각의 이제 원본 소스와 제가 이제 정의했던, 보셨던 목록, 견적일자, 그 다음에 견적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시냐면 매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세상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칭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그냥 드래그 하셔서, 자,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자, 이 드래그한 여기서 항목이 추출된 요 항목은 목록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 부분을 제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 드래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견적일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토탈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드래그해서 요거는 견적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샘플에서 제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샘플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 번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첫 번째 클릭하시면 얘는 목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잘 가져와졌죠? 세 번째 해당 부분 내는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하셔서 목록, 나머지 부분은 다 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얘가 확신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목록이다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만 제가 학습이 덜 된 부분을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자, 목록이다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죠. 5개의 문서에 대해서 각각 모든 문서에 우리가 사용자가 추출해내고자 하는 대상들을 다 추출해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이 이제 끝났고요. 자,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차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게 저도 왜 기차인가 봤더니 처음에 좀 생뚱맞았거든요. 갑자기 기차가 튀어나와서. 근데 그 영문 버전을 보면 여기에 그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을 기차로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기차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기차가 출발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 모델링을 만들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모델링이 돼서 얘는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견적서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견적서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상태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학습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는 이제 그걸 게시를 해서 이 녀석을 파워 앱스에서 쓸 수 있고 또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 녀석을 어떻게 자동화를 시켜 놓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보셨던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이런 PDF 파일 또는 사진 파일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학습시켰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다른 어떤 분들이 메일을 보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됐건 엑셀이 됐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일일이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구현될 수 있겠죠. 자, 학습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보시면,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게시를 눌러주셔야지만 이 녀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게시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시 중이라고 나오고, 자,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파워 오토메이터와 파워 앱스, 이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AI 빌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AI 빌더에 나오는 이 메뉴는 파워 앱스에도 똑같이 AI 빌더라고 하는 메뉴가, 그다음에 빌드와 모델이라고 하는 메뉴가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흐름 만들기에서 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뛰기 해서 첫 번째 이제 메일이 오게 되면 메일을 받게 되면 그 메일의 첨부 파일로 들어오는 녀석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선택하시고 새 이메일이 도착하면 이 트리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서 이 새 메일이라고 하는 건 오피스 365 계정으로 진행되는 아웃룩 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제한 요소를 저는 첨부 파일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첨부 파일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견적서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첨부 파일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 액션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해당되는 첫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를 선택하시면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았던 뭐죠? AI 빌더죠. 그래서 AI 빌더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양식에서부터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AI 빌더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액션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AI 모델은 저희가 만들었던 견적서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자, 양식의 유형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또는 JPG, PNG 파일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양식이지만 어떤 분은 뭐 PDF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또는 JPG 파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정을 해버리면 그 파일에 해당되는 양식으로만 우리가 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용자 지정값 입력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서 나와져 있는 결과를 동쪽으로 변수와 같은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첨부 파일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목이 견적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이메일의 요소로 던져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보시면 첨부 파일의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유형은 첨부 파일의 컨텐츠 타입으로 선택하는 동시에 자, 이렇게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첨부 파일에 대한 형태고 양식은 어떤 거로 처리해야 되냐면 당연히 첨부 파일 컨텐츠로 양식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되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원드라이브에, 그렇죠? 원드라이브, 온라인 엑셀이죠. 온라인 엑셀, 원드라이브 엑셀 파일에 특정한 제가 지정한 표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테이블의 행 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표에 행을 추가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위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제 원드라이브를 선택하시고 원드라이브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원드라이브 라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어떤 파일을 선택하실지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견적서,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엑셀 파일에다가 집어넣어라. 테이블의 이름은 이 견적서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표 이름이 견적이라고 하는 표 이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자, 어디다가 뭘 집어넣을 것인지 거래처명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양식으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변수 값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적서의 목록, 여기 있으면 목록의 값이죠. 목록의 값이 거래처명으로, 자, 제가 이 부분은 거래처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견적 일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견적 일자의 밸류 값이 돼야 되겠죠. 견적 일자의 밸류 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금액은 금액의 밸류 값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견적 금액에 대한 밸류 값으로 이 해당되는 이 표
견적, AI 견적이라고 하는 이 견적서 테이블에 각각의 필드명에 매칭이 돼서 저장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정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는 견적 자동화, 견적서 자동화라고 이름을 짓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테스트를 저희가 해보거나 이제 몇 번 진행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처음 한두 번은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두세 번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잘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이스한 거는 뭐 처음 한 번에 잘 들어오면 가장 최선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몇 번을 테스트해 본 결과 한 5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첫 번째 한두 번 정도에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에러가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똑같이 메일을 보내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간적인 텀에 의해서 제대로 잘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AI 빌더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내가 특정한 메일을 기준으로 해서 메일을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을 보내게 되면 그 AI 빌더에서 저희가 학습시켰던 이미지 파일이 됐던 PDF 파일이 됐던 특정한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빌드업을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작업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자잘한 작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동화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반복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작업들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은 개발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기능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미리 봐두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저희가 인공지능 AI 기능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고 같고 뭔가 좀 사용자가 많은 부분을 관여해야 될 것 같고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기능인 것처럼 생각되고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되지만 벌써 이런 것들을 조금씩 MS 오피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한번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